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 동안 꼭 한 분 전법합시다. 꼭 한 분 전법합시다. 여러분들이 일과 굴리기를 하고 법회 쭉 참석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법을 좀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분 전법합시다. 자, 지금 보림선언에서 지금 공부하는 방향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입니다. 뭘 배우냐? 부처님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배워야 돼. 이론적으로 배워야 돼. 이때까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정견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보림선언에서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의 방향이 발라야지. 공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지요. 그 방향이 바르면은 내가 목표하고 있는 방향이 바르면 늦게 가든 빨리 가든 그 곳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방향이 틀리면 막 빨리 간다고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을 세운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게 첫째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부의 방편이죠. 모습공식, 새말기, 일과 굴리기. 우리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면 바탕공식이 마음에 많이 와닿게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방편을 가지고 익히고 그 다음에 법을 굴리는 겁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가 법을 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게.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일과 굴리기 처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당부를 해왔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라도 꾸준히 한다. 하나라도 꾸준히 해서 매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매일 한다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아마 좀 느껴야 될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해. 그러니까 뭘 결과를 바라지 말고 매일매일 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기다림. 아름다운 기다림은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매일 내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사심이 없이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이 어렵거든요. 사람이 이제 조금 잘 나가고 조금 못 나가고 이러면 그냥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쉬지 않고 내가 매일 하는 그 일과 굴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굴리기를 매일 한다. 그냥 이거 하나로 별 생각하지 말고 눈 뜨면 그냥 루틴으로 매일 한다. 이렇게 꼭 해서 습관을 붙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회 참석, 문자 필사, 감사 노트 3개. 그런데 내가 오늘 되게 바빴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 했네? 그러면 뭐는 해야 된다? 감사 노트 3개는 써야 됩니다. 저는 감사 노트를 10개 쓰는 거를 원을 세워가지고 매일 10개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쓰게 되면은 본인이
말하자면 자기 성찰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상황을 보는 자기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찰이 된다고 하죠. 성찰, 자기 성찰이.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한번 해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살이를 해보면은 이제 요새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세상살이가 이게 인생은 종합 문제지하고 똑같아요. 종합 문제지. 종합 문제지에는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것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중간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그냥 잘 풀지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우면 거기서 일부 학생들은 떨어져 나가지요. 제일 난이도 높은 거는 1%, 2% 애들만 풀 수 있게끔 난이도를 그 문제집 안에 그렇게 난이도를 이렇게 펼쳐놓지 않습니까?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면 인생도 종합 문제지하고 똑같은 거라. 쉬운 문제도 있고 또 난이도가 중간 문제도 있고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도 있어요. 난이도가 중간 문제부터는 내가 헐떡거리죠. 헐떡거려. 난이도가 상당히 제일 1% 난이도가 되면 거기서 뭐 보통 자빠지거나 아예 포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래도 그것을 뚫고 그래도 인생살이니까 뚫고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상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푼다는 거예요. 원리. 무슨 원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쉬운 문제든 그 난이도가 중간 문제든 아주 어려운 문제든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지. 인생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부패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패예요. 부패. 얼마나 가지각색 참 종류도 많고 음식이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 뭐 육해공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리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말하자면 수행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데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수행으로 연결이 되어버려요. 연결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을 루틴으로 하게 되면 보통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보통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불교 공부를 바탕으로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 일과 굴리기는 본성자리를 자꾸 드러내는 말하자면 그 원리에 입각해서 공부를 그 일과 굴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 매너리즘은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하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좌선을 하는데 좌선을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는데 좌선을 할 때 내가 몸이 괴롭고 또 내가 하기 싫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좌선 자체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성 자리는 본래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고 또 시간이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이고 어디 말하자면 그것이 그 본성이 있게 된 원인 자체가 없는 거거든. 원인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 이 일과 굴리기는 참 대단한 일과 굴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과 굴리기를
꼭 하시는데 보니까 그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제 예불도 하시는 분이 있고 자선 하시는 분도 있고 벌써 처음인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불 하시는 분들은 예불성으로 예불하면 반드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거, 그걸 목표로 세우라 이 말입니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 그래서 설법이나 예불송 책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죠. 그래서 예불송 책을 읽고 하루에 2페이지건 3페이지건 이 책을 읽을 때도 많이 읽으려고 막 욕심을 부리지 말아요. 그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부가 부담으로 온다니까. 부담으로. 그러니까 2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면 1페이지 이렇게 매일매일 읽는다. 1페이지씩 읽어도 300페이지가 돼도 300일이면 다 읽어요. 그러면 1000일이면 3번을 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만 읽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루에 이거를 갖다가 10페이지, 20페이지 읽어야지. 이러면 못 읽어. 부담이 됐어. 근데 1페이지 읽는다. 1페이지만. 그러면 1페이지 있고 2페이지. 그럼 나중에는 그 읽는 것이 재미가 있고 책을 읽는데 힘이 붙거든요. 책을 읽는 것도 힘이 붙어야 더 잘 읽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내용도 더 파악이 되고 재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축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아직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자,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거를 이렇게 자기의 기도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알맞는 또 자기도 그 상황에 알맞는 그 축원문이 자꾸 바뀌죠. 그죠? 또 공부를 처음 할 때 하고 공부를 또 한 5년 할 때 하고 10년 할 때 하고 축원문이 또 달라지거든.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축원을 해야 될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생각을 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를 문장으로써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문장으로 거기 천일결사 노트 줬죠. 거기다가 문장으로 쓰라 이 말입니다. 문장으로 써서 그 문장을 읽으면서 축원을 하게 되면 나중 가면 축원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본인이 점점 달라져요. 그러면 다시 거기에다가 노트를 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생각할 필요 머리로 저거 생각을 하면 골 아프잖아요. 근데 노트에 딱 적어 놓으면 머리로 생각할 거 없어. 왜? 노트만 딱 보면은 거기 노트에 다 있는데 그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문장으로 옮겨놔라. 문장으로 딱 써서 처음에는 그걸 문장을 보면서 하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외워지거든요. 외워지면 그냥 쭉 해도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공부를 좌선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법회도 오고 내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여기다가 이러한 항목을 더 넣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날 거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축원을 할까?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오늘 이제 좌선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좌선하신 분은 제일 처음에 그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이 이렇게 딱 힘이 붙도록 처음에 그걸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마음만 바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반복문성할 때 굉장히 힘이 좋아집니다. 자, 오늘은 발언을 할 건데 발언에 보면은 원노트 쓰기거든요. 원노트인데 이 원노트 쓰기가 이 원노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하는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노트도 나의 인생의 방향,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말하자면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가 이 원노트 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 원노트를 쓰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구체화를 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 바른 노트를 쓰게 되면, 원노트를 쓰게 되면. 그래서 원노트를 쓰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시간이 조금 작게 되든지 빨리 오든지 조금 늦게 오는 것은 있겠지만 원노트를 쓰면 정말로 신기하게 100%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져요. 근데 처음에 이 말 듣는 분은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쭉 공부하시고 이 원노트 쓰신 분은 이루어진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원노트를 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원노트를 쓰잖아요. 이제 원노트 쓰는 법을 우리 지금 공부를 할 건데 원노트를 쓰잖아요. 원노트를 이렇게 써놓으면 원노트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매일 보지요. 쓴 거를 보지요. 보고 어떻게 한다? 그냥 딱 닫아버려. 그냥 머리에서는 깨끗이 지워버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머리에 내 원을 계속 담아당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노트를 써놓고 여기 쭉 써놓고 그래 닫고 그냥 잊어버려. 왜? 원노트만 보면 다 적혀있다 이 말입니다. 원노트만 보면 다 적혀있으니까 평소에는 그냥 생각하지 마. 그런데 매일 보잖아요. 이게 실제로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원노트를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내 마음에는 그게 딱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매일 보지요. 매일 보면 거기에다가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노트를 쓰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죠.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그것이 저절로 질문이 답할 때까지 그냥 별책 부록에 넣어놓고 그냥 기다려. 정진하면서 그냥 기다려. 그러면 신기하게도 거기에 대한 해결점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나타나서 그게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이 원노트를 써서 이렇게 행동화하고 구체화를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쭉 오랫동안 이걸 써본 사람인데 내가 준비가 되면 좋은 인연을 내가 스스로 끌어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 인연을 그 연을 끌어올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인이 확실히 되면 연은 저절로 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항상 많이 했죠. 제가 그거 초창기에는 내가 강력한 진함철이 되는 겁니다.
이 일과 권리 원노트를 쓰면 강력한 진압철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진압철이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 2500년 전, 또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 그렇게 해놔도 지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본 적도 없어. 그냥 얘기만 들어. 그분 이름만, 그분 가르침을 책으로만 봐. 그런데도 부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정말로 그 종교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또 동양의 뭐 공자 같으신 분, 맹자 같으신 분, 또 우리나라에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강력한 진앙철인 거야. 그러니까 2500년이 지난 지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 강력한 진앙철에 내가 딱 끌려가갖고 있죠. 내가 세상을 살아보는데도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를 강력한 진앙철로 만든다. 지금 이 일과 분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하시면은 정말로 뭐 내가 뭐 되게 뭐 사회적으로 뭐 어쩌고 막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쭉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이죠. 자, 원노트 한번 보죠. 일과 분리기에 발언하기 183쪽. 이게 코드 맞추기 183쪽. 자, 발언하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원은 나의 인생을 조용하는 지도자로 있단다. 원노트를 쓰면 내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받았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원노트를 쓰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크고 가느라는 원은 열정을 낳고 열정은 행동을 낳습니다. 크고 간절한 원은 열정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힘없이 공부하는 공부입니다. 원노트를 쓰고 매일 원노트를 봅니다. 원노트 쓰는 법은 법회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 원래 이제 그 불교에서도 원을 크게 가져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을 크게 가니까 원을 어떻게 크게 가지나, 어떻게 가지는 게 원을 크게 가지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한 예로 우리 교포신데 그분 이제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미국에서 유명한 법조계의 법조계 분인데 한국 사람인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원이 있었어. 그 원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게 그 사람의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쭉 생각을 하니까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나눔을 하고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쭉 연결이 되어 왔는데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법조계를 선택한 이유가 자기가 남에게 가장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 말하자면 능력이라고 할까? 자기의 그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능력이, 그죠? 그러니까 능력이 뭐 되게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작은 사람도 있고 또 A라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B라는 데 능력이 많아야만 그것이 좋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어. 능력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이 발현이 안 되고 그까짓 거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는 그 법조계로 나가면 자기의 탤런트가 법조계 쪽에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자기의 적성이. 그래서 법조계로 나가게 되신 분이더라고요. 그 이제 책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책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아주 말하자면 깔아뭉개거나 뭐 아주 그걸 과소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조금이든 많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소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가 발언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게 그 사람의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현보살 행원 보면은 보현보살 아미타불도 48원 뭐 원이 다 있죠. 우리 그 보림선언에서도 백봉 선생님이 보림선언 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50가지인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을 딱 세워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원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유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전부 다 고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미션 이런 겁니다. 자기만의. 그래서 그 원을 자기가 분명하게 가질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원을 이루겠다는 열정이 일어나요. 열정의 열정의 특징은 뭐냐면 사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뭘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로운 사람이 되겠다 하는데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게 돼요. 그 원을 이루겠다는 열정. 그 다음에 열정은 무엇을 낳는다? 행동을 낳아요. 그러면 그 원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수많은 행동으로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 포항제철에 큰 용광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불순물이든 철광석을 넣으면 다 녹아가지고 딱 쇳물만 나온단 말이지. 쇳물만 나오는데 그 쇳물로 온갖 것을 다 만들어. 그 쇳물로 철사도 만들고 뭐 가전제품도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만든다. 그런데 그 용광로가 1250도, 1300도 뭐 그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전이 돼가지고 쇳물에 거기 용광로가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쇠가 안에서 그냥 굳어버린대요. 굳어버리니까 그 용광로를 못 쓴다고 합니다. 완전히 파괴를 시킨다고 합니다. 못 쓰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난 원은 그 포항제철의 그 용광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
뭐 전기가 되겠죠. 전기처럼 나의 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계속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이 바로 원입니다. 그래서 자, 원노트 쓰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부 종이, 하얀 종이, A4 용지 다 준비해 보십시오. 자, 잘 보이죠? 이 원노트를 쓰는 방법을 내가 딱 습관이 되면 내가 생활 속에서 아까 얘기했죠. 인생이라는 게 중간 문제지라고. 그러면 가족들이나 내 주위나 나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통찰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조직적인 사고가 가능해요. 이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뭐 내가 만약 가정주부다 그러면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조그마한 거기 모임에 들어갔다? 그럼 그 모임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의 리더가 되거든요. 내 자신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 전부 천일결사 노트에 여기 이제 너무 작게 이 칸이 작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여기 있고 문금이 있네. 이 칠판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냐면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서 애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사유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교육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이죠. 되게 안타깝죠. 자, 가장 중심부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네. 하나, 둘, 셋. 자, 여기 가장 중심부 있잖아요. 여기 가장 중심부가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거.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어. 하버드 대학생들을 전부 다 그걸 다 시켰는데 내가 무엇을 나의 원이 무엇인가를 적어보라고 했더니 그 많은 학생들 중에 1%도 못 적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거를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더라는 거죠. 지금 내가 쓸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사유를 해.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 이때까지. 지금부터 나는 내가 가장 내 인생,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살려면은 많은 생명들, 많은 인연들을 전부 말하자면 감사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나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쓰는 거. 여기. 이게 이제 원이죠, 원. 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또 지금 있고 나중에 변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변한데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잘 없어. 그러면 그냥 여기다 나라고 해보자. 좀 쉽게 나라고 해보자. 나라고 해봅시다. 나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 이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 네 개 다 적기 쉽지 않거든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 적어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적어보라. 수저타야, 수저타도 와서 적어봐라. 너 그거 갖고 와서 이 뒤에서 한번 해봐. 이게 하나 남아요. 이거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선 네 가지를 적어보자. 근데 이 네 가지 다 적기도 힘들거든요, 실은요. 김영주 씨 다 적었어요? 아, 적었어요? 지원이도 다 적었나? 정주현 씨도 적었나요? 자, 네 가지. 자, 네 가지. 네 가지를 지금 참 못 적겠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가지 내가 잘 못 적겠다. 좋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지금 못 적는다 해도 나중에 이렇게 내가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외에 다시 요 네 가지를. 그럼 총 8가지죠. 그죠? 요 네 가지를 또 적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안 적어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내가 생각을 늘 해봤으면 몰라도 이게 갑자기 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쉴 테니까 10분간 7시 30분까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서 그 칸에다가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4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4개. 자, 우선 10분간 쉬겠습니다. 10분간 한번 써보십시오.